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것 KB 골든라이프 진행을 맡은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골든라이프 X에서 진행했던 은퇴 설계 고민 Q&A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센터장님,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 2편에도 출연하게 된 노원센터장 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센터장 노윤자입니다. 저희가 3월 한 달간 이제 KB 골든라이프에서 이벤트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보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혹시 같이 보셨나요? 무려 500개를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질문을 각각 2개씩밖에 못 골랐는데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아쉬웠어요. 4개의 질문을 직접 골라주셨는데요. 답변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 세워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전체 금액에서 5.5%를 떼고 나머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 수익 금액에서 5.5%를 떼고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가 연금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선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과세 체계를 이해하려면 퇴직연금에 입금되는 자금들의 원천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천이요, 센터장님? 벌써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퇴직연금에 입금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은 고객 납입액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인데요. 이걸 초과해서 납부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고객 납입액이 있죠.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 입금되는 퇴직금이 있고 여기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총 운용 수익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 그게 세금 떼는 게 다 다른가요, 센터장님? 예,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세액공제를 받은 고객 납입액이랑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 시기별로 5.5%에서 3.3%를 연금 받을 때 원청 징수로 납부해버리거든요. 즉 퇴직금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고객 납입액 원금은 세금을 안 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롭고 세율도 낮은 퇴직연금을 노후 생활에서 효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연금이 쉽지는 않은데 네. 또 효자라고 하시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효자를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많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연금 수령 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센터장님, IRP를 굳이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특별히 더 좋은 게 있나요? 네,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절세가 곧 수익률 관리거든요.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이번에도 또 세금인가요? 벌써 네. 너무 어려워요, 센터장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대리님의 퇴직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은 거기서 떼겠죠?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해봐요. 1,000만 원이나 떼간다고요? 그쵸. 세금은 다 떼잖아요. 근데 만약 대리님이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3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님께서 좀 더 여유가 있어서 10년 초과해서 연금을 받아도 된다고 하면 4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금으로 받으면 금융종합과세나 의료보험 상승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일시금으로 받으나 연금으로 받으나 조삼모사라고 하던데요. 네, 가끔은 고객님들이 퇴직금을 해지해서 ELS 같은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한다고 하세요. 네. 그런데 IRP에서도 70%까지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자유인 주식을 활용해서 실금하면 금융종합과세나 의료보험 상승 위험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퇴직금을 해지해서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하면 연간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연간 1,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의료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시금으로 찾지 마시고 네. 수익과 절세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개인형 IRP를 유지해서 운용하시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받다가 만약 필요해서 중도 해지를 하여도 기존의 절세 혜택 받은 부분은 모두 보장이 되고 남은 퇴직금에 대해서만 원래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아, 수익과 절세를 동시에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IRP는 해지하지 말고 연금으로 받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저희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50대로 노후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축 정도로만 해왔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막막합니다. 사실 저축도 하기 힘들기는 해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지 좋을까요? 많은 50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실정입니다. 네. 보통 국민연금에 의존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하는 시기까지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IRP가 없으시면 계좌를 먼저 만드시고 여유가 되시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셔서 네. 이 연금 공백기에 네.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연금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연금처럼 좀 돈이 정기적으로 이제 들어와야지 엄청난 안정감이 있긴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은퇴 이후 이자 소득세와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목돈보다는 수령 금액이 적더라도 월급처럼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네. 그런 연금이 훨씬 더 좋다고들 합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다면 낮은 세율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꼬박꼬박 돈도 들어오고 절세 효과도 누리고 약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네요. 그럼요. 그러시면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직장이 없는 주부나 직업이 없는 분들은 퇴직금 대신 무엇으로 은퇴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댓글이 많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센터장님 개인형 IRP 좋은 거 다 아는데 소득이 없으면 가입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좀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센터장님?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직장이 있는 네.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필수로 가입이 되는데 네. 이 주부나 직업이 없는 분들은 의무 대상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별도로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입니다. 가입 주권은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이고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금액 9만 원을 20년 납입 시 평생 35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납입한 금액 2,160만 원은 5년 1개월이면 모두 회수가 되고 6년째부터는 덤으로 평생 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되네요. 임의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두 번째로는 비과세 연금보험, 즉 일시납 1억, 적립식 150만 원을 활용하여 준비하기입니다. 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하고요. 또 추가로 3년 내지 5년간 목돈을 마련할 경우는 ISA를 보내드립니다. 연간 2천만 원씩 최고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네.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종합을 조금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게 국민연금, 네. 두 번째가 비과세 연금보험, 네. 그리고 ISA까지. 네, 저희 네, 네. 직장이 없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네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개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센터장님들 덕분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Q&A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우리 모두 오늘도 골든 라이프 하세요.